79일차 세 가지 문장. 오늘은 좀 깁니다. 어느 정도 회사가 자리를 잡았지만 회사의 매출 구조가 한 회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80%를 넘으니 잘 나가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거래처를 다각화하는 것이 무척 절실했다. 그 무렵 한 회사가 회원제 창고식 양판점으로 질 좋은 제품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호평을 등에 업고 경쟁자를 위협하면서 발전해가고 있었다. 이들이 일반 중류층 이상의 백인 지역을 중심으로 품질 위주로 시장을 장악해가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는 도시락 시장이 냉동에서 신선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냉동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커지면 신선 제품에 대한 수요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바이어가 언젠가는 우리를 부를 날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이름이 생각이 나도록 알리는 것이 전부였다.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출근길에 근처 매장에 매일 들러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흘린 침을 닦는 것이 고작이었다. 마법의 주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던 중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렸다. 우리 회사로서는 이 회사의 사무실 문턱조차 넘어보지 못했는데 어느 작은 회사가 그곳에서 로드쇼를 진행한다는 소문이 난 것이다. 엉덩이를 불에 댄 개처럼 깜짝 놀란 나는 당시 막 입사해서 훈련을 받고 있던 마케팅 담당자를 불러 첫 번째 임무를 주었다. 당신의 첫 번째 임무는 우리 회사 거래처인 크로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러니 가서 이 회사를 물어옵시다. 이 거물을 잡기 위해 입사한 한 달도 채 안 된 신입 직원을 골랐다. 그리고 그에게 처음 교육시킨 것은 우선 마케팅 용어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우선 신선, 즉 fresh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대로 정의했다. 우리 회사의 정의에 따르면 신선 제품은 매장 안에서 손님들이 본인 앞에서 만드는 제품만을 신선 제품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그건 순전히 우리만의 정의였다. 배달된 제품이나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신선 제품이라 부를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정의를 내렸다. 또한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도 음식 사업이 아니라 쇼 비즈니스라고 명명했다. 직접 만든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쇼이며 이를 통해 신선도를 증명하고 제품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님들 앞에서 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을 가진 회사를 풀 서비스 도시락 컴퍼니라고 이름 지었다. 이렇게 나는 우리의 상품과 우리 서비스와 우리의 사업을 규정진 우리만의 용어를 쥐어주고 조엘 스타크에게 가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결국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심하던 그들이 변화된 시장 분위기와 스타크의 말솜씨 그리고 우리가 명명한 단어와 문장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특히 새로운 용어의 워딩 파워는 강력했다. 스타크는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 회사에 프레쉬 도시락이 있느냐? 그들은 있다고 말했다. 스타크는 훈련받은 대로 다시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프레쉬 도시락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배달되어 오는 것이냐? 그렇다면 프레쉬라고 부를 수 없다. 그들은 매일 아침 배달되어 온다면서 은근히 예전에 팔던 공장 도시락과는 다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날카로운 칼을 들이밀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아는가? 그들은 답변을 머뭇거렸다. 일단 어디에서 배달되어 온다면 프레쉬 제품이라 부르면 안 된다. 프레쉬란 손님 눈앞에서 만들어진 것에 한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무엇 하고 싶다는 것인가?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는 풀 서비스 도시락 시스템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쇼 비즈니스라는 것도 설명했다. 이런 사업 방식이야말로 매출의 극대화를 가져온다는 온갖 자료와 통계를 들먹이니 이제 그들도 우리의 사업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명확한 단어 몇 개가
그들의 눈을 열게 해주었다. 그들은 우리가 허풍을 떠는 게 아닌가 시험해보고 싶어졌다. 테스트 후보로 선정된 몇몇 매장을 둘러보니 월간 매출 예상액이 4평 크기에서 무려 20에서 30만 달러, 즉 2억에서 3억 사이를 오갔다. 이런 매출을 올릴 만한 공항 하나만 있어도 죽기 살기로 덤빌 판인데 그들은 이런 매장을 수백 개나 넘게 가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조금은 반신반의하는 우리 직원들을 설득하여 첫 테스트 매장으로 선정된 마리코파 지역 매장 오픈에 월 20만 달러 이상 매출을 맞추어 인원과 물품을 조달토록 지시했다. 오픈 준비는 전쟁과 같았다. 마리코입니다.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메고 일하던 모든 직원들이 다들 요리사 옷을 입고 16명 임시 직원들과 함께 새벽 4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종일 제품을 만들어댔다. 고객들은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품을 사갔다. 그 많은 직원들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끝이 없었다. 우리가 준비한 진열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자 매장 측에서는 제일 좋은 진열대 2곳을 추가로 비워주었다. 대성공이었다. 첫 주가 지난 후 매출을 보니 4만 173달러였다. 이 숫자는 마켓에서 판매된 도시락 매출 가운데 미국 내 최고액이었다. 내가 알기로는 전 세계 슈퍼마켓 도시락 단일 매장에서 판매된 최고액이었을 것이다. 내가 매장 주변에서 며칠째 서성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직원들을 피해 여전히 반쯤 몸을 숨기고 매장 뒤편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손님 중 일부가 짐작을 하고 또 묻는다. 당신이 짐 킴이요? 이번엔 할머니셨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호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호호호. 나는 fresh라는 단어 하나가 수천억 원짜리 사업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뒤로하고 할머니에게 붙들려 나갔다. 아들에게 사업실을 물려준 뒤에 휴가를 보내며 삶을 즐기는 전직 사업가 할머니의 전설을 들어주기 위해 함께 자리를 빠져나왔다. 걸음을 옮겨 할머니는 내게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회사를 잡았수? 나도 여기다 양초를 파려보고 별짓을 다 했다우. 비결이 뭐유? 우리 아들놈에게 좀 가르쳐주려고 그러우. 그 호기심 어린 눈을 보며 차마 3가지 단어를 새로 규정 지었을 뿐인데요. 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 그냥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말았다. 틀린 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좋은 직원, 유능한 셰프들, 그리고 식품 문화의 변화, 강력한 판매망을 가진 회사. 그 사이 근사한 중견회사로 자란 우리 회사. 이 모든 것이 만나는 현장에서 3가지 단어들 fresh, show business, full service를 무기로 주고 스타크를 보낸 것뿐이었다. 새 사업을 일으키려면 용어를 먼저 규정하고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김승원 선생님죠. 생각의 비밀 중에서